마치 뭔가 물 밖으로 올라오는 것처럼 어섬 밑에 물에 거품이 일어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어요. 물이 끓는 것 같아요. 갑자기 거대한 턱과 반짝이는 이빨이 보여요. 몇 초 후 거대한 상어가 물 밖으로 뛰쳐나와 배를 한 입에 씹어버려요. 메갈로돈이었어요. 지구상에서 존재했던 가장 큰 물고기죠. 우린 메갈로돈을 오랫동안 이렇게 상상했어요. 백상아리의 확대 버전으로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들의 외모에 대해 계속 논쟁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 거대한 상어의 이미지가 틀렸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어요. 과학자들이 확신하는 데이터가 있는데요. 바로 크기예요. 약 15m 정도죠. 이건 스쿨버스만큼 크고 지하철 차량 길이에 버금가는 크기예요. 평균적인 사람의 8.5배죠. 이걸 현대 백상아리와 비교해봅시다. 메갈로돈은 3배 더 커요. 하지만 이건 어림짐작일 뿐이에요. 우리에겐 온전히 보존된 메갈로돈 골격이 없어요. 그건 메갈로돈이 뼈가 아니라 연골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메갈로돈이 멸종한 이래 360만 년이 지나서 남아있는 게 거의 없어요. 발견된 건 치아와 척추 몇 개뿐이에요. 비교하자면 공룡은 약 6,600만 년 전에 멸종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단단한 뼈는 완벽하게 보존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겐 공룡의 골격에 대한 다양한 예시가 있어요. 과학자들은 이빨과 턱을 바탕으로 메갈로돈의 크기를 계산했어요. 이건 이빨 하나예요. 약 18cm 길이죠. 손바닥보다 더 커요. 그리고 현대 백상아리 이빨보다 3배 정도 커요. 메갈로돈의 턱은 폭이 2m였고 이빨이 5줄이나 있었어요. 총 276개의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이빨들이었죠. 다른 보존된 유골은 척추예요. 이것은 150개의 척추뼈로 구성되어 있는데 폭은 각 15cm 정도 돼요. 칼슘이 많이 함유되어 있었는데 메갈로돈이 신선하고 차가운 우유를 좋아했거든요. 다 아니라 거대한 상어의 막대한 질량을 척추뼈가 견뎌야 했기 때문이에요. 이 화석들을 바탕으로 과학자들은 모형을 만들었고 메갈로돈의 대략적인 크기만을 계산했어요. 하지만 이보다 더 클 수는 없었을 거예요. 모든 건 호흡 때문이에요. 물고기가 클수록 더 많은 산소가 필요해요. 그 말은 아가미 영역이 더 넓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물을 여과해 산소를 모으는 기관이에요. 메갈로돈이 조금이라도 더 크면 숨 쉬는데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15m가 개별적인 최대 크기라고 믿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이들은 몇 미터 더 작았어요. 이제 무게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평균적으로 한 메갈로돈은 30에서 35톤 나갔어요. 비교하자면 백상아리는 무게가 1톤인데 이건 30배 정도 가벼운 거예요. 진짜로요. 스쿨버스는 7.5톤으로 4배 가벼워요. 메갈로돈의 무게는 빈 보잉 737과 비교할 수 있어요. 하지만 현대의 흰긴 수염 고래는 크기와 무게에서 메갈로돈을 능가해요. 30m 대 15m예요. 거의 2배나 더 길죠. 흰긴 수염고래 무게는 약 180톤이에요. 이건 메갈로돈 6마리나 여객기 6대 정도예요. 아니면 성인 코끼리 33마리에 맞먹죠. 이 비교 방식 마음에 들지 않나요? 이제 메갈로돈의 외모예요. 과학자들은 이게 백상아리처럼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 믿어요. 메갈로돈은 다른 어류과에 속하는데 아마도 거대한 샌드 타이거 샤크처럼 생겼을 거예요. 납작한 코에 작은 눈, 등지러미는 뒤로 움직이죠. 샌드 샤크는 크기가 같은 2개의 등지러미를 갖고 있어요. 색은 밝은 갈색의 흰 배를 갖고 있죠. 샌드 샤크처럼 몸 전체에 갈색 반점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우린 화석이 처음 발견되었을 때부터 메갈로돈이 무섭다고 여겨왔어요. 그때는 르네상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요. 사람들이 바위 속에서 이빨을 발견했어요. 처음에 이 이빨은 용이나 뱀의 혀로 생각되었어요. 그리고 여기 이 이빨의 주인이 어떻게 생겼을지 보여주는 척그림이 있어요. 무시무시한 코와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거대한 주둥이죠. 또 메갈로돈이 먹이사슬의 잔인한 사냥꾼이었을 거란 증거도 있어요. 이들의 무기고의 첫 번째 전투 도구는 공성 망치였어요. 하지만 메갈로돈은 느린 수영선수였어요. 시속 18km까지밖에 가속할 수 없었죠. 비교하면 현대의 백상아리는 먹이를 먹기 위해 단숨에 시속 50km까지 갈 수 있어요.
가장 빠른 수영 선수는 시속 10km밖에 못 가요. 그럼 행운을 빌어요. 하지만 메갈로돈은 엄청난 질량을 갖고 있어요. 느리긴 하지만 공성 망치는 엄청난 힘을 가졌어요. 메갈로돈은 먹이를 기습 공격했어요. 딱 한 번 맞힐 기회가 있었죠. 놓치면 2라운드까지 시간이 아주 오래 걸렸을 거예요. 메갈로돈의 기동성은 대형 트럭에 견줄만 했어요. 하지만 들이받는 게 성공적이었다면 먹잇감은 놀라 움직일 수 없었어요. 이 시점에서 메갈로돈은 먹잇감의 지느러미와 꼬리같이 취약한 지점을 겨냥했어요. 과학자들은 메갈로돈 이빨 자국이 있는 많은 고대 고래의 잔해들을 발견했어요. 알고 보니 거대 상어는 자신의 먹잇감의 중요한 기관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고 그걸 공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먹이가 움직이지 못하면 메갈로돈이 이빨을 드러냈어요. 성인 한 명이 열린 턱에 완전히 서서 쉽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추정에 따르면 메갈로돈의 무는 힘은 거의 11톤이라고 해요. 날카로운 이빨 끝에 SUV 3대의 무게가 집중되어 있는 걸 상상해보세요. 이건 가장 큰 백상아리가 무는 것의 9배, 그리고 현대의 물기 기록자인 바다 악어의 6배에 달해요. 자, 메갈로돈의 잔해가 발견된 곳의 지도를 보세요. 남미, 북미, 유럽, 아시아, 호주예요. 그는 모든 바다의 대장이었고 지구상의 어느 곳도 편안히 누볐어요. 우린 심지어 민물 퇴적물에서 거대한 상어의 잔해를 발견하기도 했어요. 아마도 사냥하러 강에 들어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나 봐요. 다른 과학자들은 메갈로돈이 포식자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고 해요. 모두 그 크기 때문이에요. 빠르게 헤엄칠 수 없었고 백상아리처럼 짧은 돌진도 할 수 없었어요. 만약 먹이가 도망치려고 하면 메갈로돈은 절대 따라잡을 수 없었기 때문에 서둘러 추격하지 않았어요. 또 다른 문제는 메갈로돈의 골격이에요. 연골은 뼈보다 약해요. 그래서 거대 상어의 근육 구조는 애초부터 그렇게 거대하고 튼튼하지 않았어요. 메갈로돈은 심지어 청소부였을 수도 있고 싸움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이제 고대 상어가 멸종한 이유 중 하나예요. 메갈로돈은 온도가 섭씨 12도인 얕고 따뜻한 물을 좋아했어요. 하지만 300만 년 전에 기후가 추워졌어요. 이게 메갈로돈의 영토와 많은 식량을 앗아갔죠. 거대 상어의 주식이었던 원시 고래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더 빠른 포식자들이 남은 음식을 가져갔어요. 메갈로돈은 굶기 시작했죠. 진화 과정에서 새로운 선수가 등장해요. 현대 범고래의 조상인 이빨고래죠. 떼지어 살았고 메갈로돈보다 두뇌가 더 컸어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메갈로돈과 경쟁하기 시작했죠. 그들은 메갈로돈의 어설픈 점을 이용했어요. 범고래 무리는 거대 상어를 상대로 한 경쟁에서 쉽게 이길 수 있었어요. 많은 과학자들은 이것이 세계에서 가장 큰 상어가 사라진 이유라고 믿고 있어요. 하지만 메갈로돈이 아직 살아있고 우리 행성의 어두운 물속을 떠돌고 있다는 이론이 있어요. 몇몇 호주 어부들이 믿을 수 없는 크기의 상어를 만났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이 증언들을 확인해 줄 수 없었죠. 이 이론의 팬들은 거대한 상어가 인간의 눈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깊은 물에 숨을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예를 들어 마리아나 해구요. 지구에서 가장 깊은 곳이죠. 에베레스트 산을 물에 집어넣은 것보다 더 깊어요. 그리고 거기서도 메갈로돈의 이빨이 발견됐어요. 하지만 과학에 따르면 그런 거대 상어가 마리아나 해구에 살 수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어요. 첫째로 거긴 너무 추워요. 메갈로돈은 아마 냉열 동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 환경의 따뜻함을 이용해야만 했을 거예요. 하지만 마리아나 해구의 물은 약 섭씨 4도 정도로 차가워요. 더 깊을수록 햇빛이 닿기 힘들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 압력이에요. 10m 깊이마다 압력은 1기압씩 증가해요. 즉 30m 깊이의 물은 표면에서 느끼는 것보다 3배나 더 강하게 여러분을 압박해요. 메갈로돈의 약한 근육과 연골은 마리아나 해구 깊이 잠수하는 걸 허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음식이죠. 바다 표면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살아있는 생물은 적어져요. 메갈로돈은 3에서 7m에 이르는 원시 고래를 먹었어요. 마리아나 해구에는 작은 물고기만 서식해요. 메갈로돈은 절대로 못 잡을 거예요. 그리고 크기로 판단하건대 메갈로돈이 한 일의 전부는 먹이를 먹고 다시 먹이를 찾는 것이었죠. 사람의 몸무게와 비교해보죠.
보통 사람은 1일 2000칼로리를 섭취하며 평균 체중은 약 80kg이에요. 메갈로돈은 그보다 무게가 470배 더 나갔고 더 많은 칼로리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마리아나 해구에 사는 물고기들을 모두 합해도 메갈로돈은 며칠밖에 못 먹었을 거예요. 그러니 물론 이 모든 이론들이 사실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심하는 게 현명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